나왔습니다. 게임 제조사 사장이 알려주는 창세기 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제조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게임 제작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게임 제조사가 많습니다. 게임 제작사라고 하면은 아주 전통적으로는 세가라든지 남코와 같은 회사를 일컬는 그런 온 IP가 있는 그런 회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사랑 제작사를 요즘은 구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작사는 그 해당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제조사는 어떤 회사가 이러한 게임 만들어 주세요라고 외주를 주면 그 외주를 담당하는 OEM 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한 44년 된 회사인데 OEM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네 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OEM을 많이 했다. 그러나 게임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 제작과 관련된 기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킵니다. 먼저 이 창세기전 시리즈를 광활한 이 시리즈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오늘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전 그 회색의 단영부터 해서 요즘에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이 아수라 프로젝트,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제조사가 됐건 제작사가 됐건 그 게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창세기전 모바일, 그 다음에 아수라 프로젝트는 마치 무슨 코드네임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쉽다. 아마 그쪽 팀에서는 아수라 프로젝트가 메인이고 창세기전 모바일이 이 서브로 돼 있는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제작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작 처음에 이런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어쨌든 아수라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이고, 어쨌든 창세기전이라고 하는 IP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이거는 게임 자체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게임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들어온 게 한 6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40년대, 194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20년대까지도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임 제작사든 뭐 제조사든 상관없이 유통사든 아,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까지도 살아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광활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오락기라고 해서 아케이드 게임 만드는 분, 어떤 거는 콘솔만 하는 분, 어떤 거는 모바일만 하는 분, 어떤 거는 뭐 플스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놀이동산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창세기죠 모바일은 모바일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은 다른 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로만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콘솔은 콘솔로, 예컨대 PC는 PC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창세기전 자체가 뭐 PC에서 나온 그 IP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부분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바일로 SRPG를 구현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그러나 창세기전과 같이 이렇게 광활한 필드를 사용하는 거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게임을 제작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시나리오가 기본 뼈대가 됩니다. 80대 할아버지도 이해해야 하는 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뭐냐, 어떻게 게임을 만들 건가에 대한 뼈대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제작이 되는데 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는
존재하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채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 디렉터들이 담당하죠. 근데 이 채워나갈 때 어떻게 게임을 만들 건가,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할 건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설명할 때 이렇게 됩니다. 게임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시나리오들을 채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제조사든 제작사든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 기반에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 만들 때는 시나리오라는 기반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시나리오의 기반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방구에 있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가위랑 바위랑 보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에 상대방인 컴퓨터도 가위바위보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쿠폰을 받죠. 옛날 같은 경우는 쿠폰을 줍니다. 아니면은 구슬을 주든지 아니면은 코인을 주든지 해서 문방구 아줌마한테 교환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게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사행성이라고 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 존재하고 이 가위바위보 게임은 확률적으로 보면 33.3%, 33.3%, 33.3%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은 100원에 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게임은 100원에 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느냐, 부모님한테서 애들이 용돈을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1,000원씩 줘도 10판 정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3번에 한 번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자연 확률이 있죠. 이 자연 확률 때문에 1,000원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의 방향성을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에서도 게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만드는 아주 비법 하나는 첫 번째,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거죠. 어린이 5세에서 뭐 10세 정도 되는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다. 그리고 얼마에 팔 거냐를 선정하는 거예요. 얼마에 판다? 100원에 판다. 한 판에 100원에 판다. 근데 어린이가 돈이 없으므로 부모 세대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이 게임을 하게끔 유도가 되죠. 이렇게 3박자가 맞춰져서 이제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돼요. How to play가 나오죠. 버튼 A, B, C를 눌러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A는 가위고 B는 뭐 보고 C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다, 바위다. 그렇게 된다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상대방도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있고 나도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있어서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확률은 33.3%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베이스가 있구나. 여기에 시나리오를 채워나가는구나. 이 채워나갈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그 타겟 마켓은 누군지, 그리고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팔 건지도 결정하는 거다. 여기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how가 들어가고 when이 들어가고 where가 들어가고 what이 들어가고 why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죠. where가 들어가고 when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하, 게임은 판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팔지까지도 전략이 짜여지는 거예요. 아, 문방구에 판다. 아, 문방구에 판다고 한다면 왜 문방구에 팔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판다. 문방구에 판다. 언제 판다. 방학은 피한다. 여름은 피한다. 가을과 봄에 판다. 그러면 이렇게 팔면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에 따라서 유저 분석이 되고, 유저 분석에 따라서 또 게임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전엔 IP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IP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에 팔 건지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전은 PC 버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의 가격, 이 가격을 얼마 정도를 산정하고,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에 상정하고, 아, 사람들은 창세기 전에 투입할 수 있는 초기 비용을 5만 원이다라고 아마 상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은 어쨌든 BM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뽑기 쪽 BM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투입해서 무료로 플레이를 하게 되거나, 이 광고를 지우거나, 어떤 핵심 요소를 해제하는, 봉인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과금을 유도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외에 제가 플레이했던 거의 대부분 게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은 무료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전과 같은 IP를 가진 거는 이 IP가 PC에서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에서 나온 이 IP를 가지고 모바일화를 시키는 거는 이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요즘은 물론 약간 MMORPG 형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늘어나더군요. 뭐 하스스톤이나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쿠키런 모험의 탑인가요? 그런 것처럼 구현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창세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가 기반인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녹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의 과금 방식은 무료로 줘서 어떤 특정한 거를 구매할 때만 유료로 푼다거나, 아니면 봉인을 해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뭐 30일 뭐 이런 식의 정량제보다는 한 번 할 때마다 뽑기에 10번 정도의 찬스를 줘서 한 번 정도를 천장이라고 하죠. 천장 뚫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여기부터는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창세기 전에 과금 모델이 쿠키런, 오버분 브레이크, 명예방주와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천장 부분이라든지 상승 이전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과금 모델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